그 다음에 표절하지 않기.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중간중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뭐 방금 이제 예시를 들면서도 긁어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. 이거는 표절 검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쓴 글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던 거예요.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를 그냥 갖다가 그대로 쓴 거예요.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을까. 아까 전에 이거 여기는 그냥 서술용으로 뭔가 이렇게 쓰다가 뭔가 내가 쓸 수도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거 이런 이제 중간에 이런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런 것도 그냥 이걸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. 내가 그냥 여기서 처음부터 키보드로 여기다가 이렇게 썼으면은 이런 게 중간에 저런 게 생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퇴고를 하면서 이거를 한글 프로그램을 좀 잘 사용할 수 있으면은 여기서 이런 거 들여쓰기가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것도 왜 안 돼? 여기 들여쓰기 돼 있는 거 어디 갔어? 뭐 이런 것도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. 딱 봤을 때 이거 표절을 했네, 그대로 가져왔네, 이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. 이거 전혀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없는 거. 여기서 이제 티가 나는 거죠. 정리가 안 돼 있.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. 표절이 돼 있는 거는 기본이고 형식적으로도 너무 이제 알아보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가지고, 물론 뭐 완성이 다 되어 있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퇴고 얘기를 해보죠. 퇴고라는 것은 내가 이제 글을 다 작성을 한 다음에 한번 이제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. 다시 읽어보면서 뭔가 이제 그 오탈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, 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뭐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다시 읽어보는 건데, 이제 글을 많이 쓰다 보면은 이 퇴고가 좀 생략이 되기도 해요. 그 글을 쓰는 동안에 이제 퇴고 과정을 그냥 동시에 해버리는 거죠. 많이 쓰다 보면은 굳이 퇴고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. 그러면 분량도 이제 맞출 수가 있고, 오타도 한글에서 이게 돼요. 한글에서 F8을 누르면은 맞춤법 검사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그 수시로 눌러보는 거예요. F8. 근데 문장 한 문단 쓴 다음에 맞춤법 검사해보고, 그러면 이제 오타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걸러낼 수가 있고, 분량도 이제 쓰면서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 내용은 쓰다가 보니까 이 내용은 근거로 맞지 않아, 취약해, 그러면 좀 빼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,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이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최고의 과정은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이것도 뭐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,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과제 제출 기한에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,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과제가 이제 제출이 돼요. 과제 문제가 거의 뭐 한 달 이상 전에 한 50일? 50일 가까이 될 것 같은데, 제 생각에는 50일 전에 과제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고, 그리고 과제 제출은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될걸요? 뭐 한 달 정도 될 수도 있고, 한 30일 정도 될 수도 있고, 중간 과제물인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되고, 출석 수업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그 제출 기한이 주어지거든요. 근데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일주일 전에 이 과제를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은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죠.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상관이 없겠는데, 내가 이때 쓰더라도 이 과제 문제가 뭔지는 미리 파악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퇴고의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고, 기한 방금 얘기했지만 기한을 지키는 것은 뭐 어디라도 중요한 겁니다, 이거는. 근데 이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, 이 방송대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, 그 직장 생활, 그러니까 기한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생활이 어떻게 가능할까,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. 직장에서도 이게 이제 데드라인, 마감, 이거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. 이건 뭐 어디 가서나 뭐 중요한 겁니다, 진짜. 디자인 저거 할 때도 그렇고, 과제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, 아무튼 기한을 잘 생각해서 미리 다 끝내 놓습니다. 저는 과제가 이제 제출이 되잖아요. 공지가 되잖아요. 공지가 되면은 그냥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요. 공지되는 그 순간부터 과제 작성을 시작을 해가지고 막 30일 전에 그냥 다 끝내놓습니다. 30일 전에 과제를 완료를 해놔요. 제출 기한 그 시작되는 그 첫날에 다 내버립니다. 그러면은 진짜 여유가 생겨요.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볼 수도 있어요. 다시 읽어보고 이 부분이 잘못됐네 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생길 것이고, 또 이제 장기적으로 또 이제 기말고사 준비할 때도 부담이 없고, 미리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죠. 중간 과제 한 다음에 이게 뭐 쉴 틈이 없어요. 텀이 없어요. 텀이 계속 기가 보통 1학기는 3월 달에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보통 2월 초면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. 2월 초에.
2월 초에 시작을 하니까 2월 초부터 시험 기말고사가 끝나는 6월 중순까지 그냥 계속 그냥 쉼 없이 그냥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과제도 계속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하고, 왜냐면 또 출석 수업이 있어요. 출석 수업도 들어야 되지. 출석 수업이 끝나면 또 출석 수업 과제물도 제출해야 되지. 그냥 계속 연달아서 뭔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거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막 여유를 가지고 이거 나중에 해야지 이럴 시간이 없다니까요. 그냥 바로바로 해야 된다니까요. 그 다음에 뭐 출석 수업도 이제 일정을 좀 앞으로 당겨놔요. 그럼 그것도 다 제출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온전히 이제 기말 시험을 대비를 하는 거죠. 기말 시험은 예전에도 얘기하고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뭐 기출 문제가 의미가 없다. 기출 문제는 의미가 없고 뭐 본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지만 기출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기출 문제 푸는 방법을 연습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문제 답을 외워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. 그렇기 때문에 기말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재하고 멀티미디어 강의를 학습을 해야 되고, 교재에 특히 그 워크북에 나와 있는 내용, 거기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그런 것들은 꼭 풀어볼 필요가 있고요.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.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거죠, 사실. 그래서 과제를 미리미리 작성을 해놔야 된다. 네, 그거예요.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난 학기 때 도서관을 조금 몇 번 이용을 했어요. 학교 그 서울 대학로에 있는 그 중앙도서관을 이제 몇 번 이용을 했는데 학기 중에는 도서관에 사람이 없어요. 근데 기말 시험 보는 2주 그 이내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 벼락치기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, 자기 학습,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해서 한 거잖아요.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가지고 뭐 등 떠밀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, 지금. 근데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좀 벼락치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또 집중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그 2주 동안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복습하는 그 시간이지 이제서야 배우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꾸준히 평상시에 많이 해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, 조기 졸업 주위에서 조기 졸업 하시는 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. 저는 뭐 다른 학과 과목도 막 신청을 해가지고 보고 뭐 최대한 그 시간 안에 한 학기 동안에 많은 그 과목을 수강하고 싶어가지고 조기 졸업은 못 하는데, 조기 졸업을 하신 분들 한번 주위에서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. 자, 그래가지고 오늘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2시간은 아마 안 될 겁니다. 2시간 아마 안 되고 그 정도 얘기를 했고요. 요거 이제 내용을 다시 좀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놓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뭐 보시면 되겠고, 뭐 구체적으로 뭐 과제 작성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과제 작성을 하는지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요러한 방법으로 제가 그동안에 했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과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.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수를 받게 되더라. 그러니까 제가 한 방법을 그냥 알려드린 건데, 앞서 뭐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과제 한 70% 정도, 그러니까 105과목일걸요?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에 방송대에서 수강한 과목이 105과목 정도 되는데 한 70% 정도 가까이 중간 과제에는 30점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제 작성하는 걸 다 충족하고 있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, 이러한 습관이라든지 이러한 제 방식이 효과가 있었다,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신입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재학생분들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제가 어떤 다른 데 사이트에서 자기 점수를 공개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30점이 없는 그런 학기도 많이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이게 30점 받는 게 어려운가?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. 근데 한편으로 또 보면은 막 98점대, 97점대, 그러니까 평점이 거기에 커트라인으로 장학금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거 생각하면 3점 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도 해보고요. 과제가 제출이 되면은 그 과제 문제를 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. 예. 하여튼 시청에 이렇게 몇 분들 오셔가지고 시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. 그래서 뭐 질문 나중에 또 하면서 하실 분들은
질문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. 예,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